네, 안녕하십니까. 시황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주는 오프 더 마켓.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LS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전략팀에서 마켓을 담당하고 있는 황산해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제 진행을 도와줄 분을 한 분 모셔왔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LS증권 기업분석팀 금융 RA를 맡고 있는 전채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미국 시황을 저희가 따로 내고 있는데, 이러한 시황을 제가 매일 한 1분 정도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하는데 제가 또 시황을 발표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참 많고 한데, 그런 얘기들을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고, 형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채원 씨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식으로다가 한번 진행을 해서 시황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또는 좀 궁금한 점, 그죠? 채원 씨. 특히 채원 씨 같은 경우에는 입사한 지 얼마나 됐죠? 저 이제 입사한 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4개월. 됐습니다.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다가 대화를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면서 어떠한 포맷인지를 한번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희가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의 시황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이번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관세나 아니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증시가 많이 출렁였던 주간인 것 같은데, 먼저 이제 2월 27일 시황부터 한번 봐볼까요? 네, 2월 27일 시황을 보면은 장 초반에는 이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후에 이제 좀 상승폭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 그런 증시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던 그런 시장이었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실 게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좀 모아왔는데, 네네. 이제 이날에서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거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테슬라. 이제 테슬라가 이날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많이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러한 이제 테슬라가 계속 떨어져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과도한 정치 색에 좀 정치 색에 대한 영향이 좀 반영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거 외에도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종목에다가 작성을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네. 이제 종목 작성을 했는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주가가 부진한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머스크의 좀 정치적인 행보가 또는 그 특정 국가나 지역의 판매량 부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테슬라의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로보택시 기대감도 좀 있잖아요. 그러한 일종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이런 부진한 센티를 가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좀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지 않나, 좀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이날 작성한 거에서는 이제 유럽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월 5일인가 4일인가 그때는 네, 이제 중국 판매량이 떨어졌었죠. 이 두 국가 모두 다 공교롭게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격 대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도 좀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좀 판매량 부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당분간은 계속 좀 안 좋을 수도 제가 있는... 이제 이 주가 전망을 하지 못하고요. 네, 그거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게 시황이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전망을 하기보다는 좀 현재 어떤 요인 때문에 주가가 빠졌나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다가 되게 시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시황 자료를 보면 이제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좀 많이 보여가지고. 그렇죠. 최근에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렇죠. 네, 이제 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좀 최근 시장에서는 이런 성장성에 대한 낙관이 좀 축소되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투자 심리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28일 가보시죠. 네. 28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전 거래일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증시가 버티는 듯 했으나 장 중에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급락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날에서는 좀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방금 아까 대답해 주신 것처럼 낙관이 좀 축소됐다고 하는데 마침 또 28일에 이제 경제 지표들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CNN 공포 탐욕 지수, 그리고 GDP 이제 잠정치, PCE 가격 지수 이렇게 되게 다양한 지표들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표들의 방향성이 좀 다 통일되지 않고 좀 혼조되게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지표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28일 날 나온 지표들, 28일 날 지표가 꽤 많이 나왔죠. 네네. 뭐 제가 쓴 시황에서는 이제 GDP 얘기가 있고 내구재 수주 또는 이제 아까 이제 CNN 공포탐욕 지수까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러한 최근 나오는 이제 시장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좀 증시가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을 좀 분류를 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CNN 공포탐욕 지수는 경기 지표라기보다는 좀 이제 약간 CNN에서 이제 만드는 이제 일종의 시장의 센티를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보여주거든요.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은 매일매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의 하나의 좀 지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오늘 나왔던 GDP나 이런 내구재 수주, 또 PCE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흔히 이제 하드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을 가졌던 지표들은 소프트 데이터라고 주로 서베이를 통해서 좀 시장의 선행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좀 부진했던 게 영향이 있었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이런 지표들이 장 초반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4분기 GDP다 보면은 이게 11월,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좀 과거의 데이터의 성적표다 보니까 이러한 좀 하드 데이터는 좀 최근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거.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 데이터랑 하드 데이터를 이제 최근에 좀 분류를 해서 이러한 왜냐하면 사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영향이 트럼프 노이즈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노이즈를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서베이 지표거든요. 그래서 CEO들이 어떠한 식으로다가 이런 불확실성을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서베이 지표다 보니까 이런 서베이 지표들을 크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드 데이터까지 이제 넘어오려면은 그 사이에 좀 시간과 아니면은 여러 영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하드 데이터까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인 거죠. 네. 이게 좀 두서없이 얘기하긴 했는데 하여튼 경제 지표는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 데이터는 서베이 중심의 선행 지표고 하드 데이터는 실물 지표. 약간의 후행성과 동행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 너무 잘하시네요. 진작 이렇게 할 걸. 앞에 너무 서적이 길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이제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사실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그 센터장님께서 저의 TMI력을 좀 이제 높게 평가하셔서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아까 말했듯이 서베이 이런 지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긴 하거든요. 그건 또 나중에 또 질문하시면은 네. 제가 또 추가적인 썰들 좀 많이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그 부분을 이제 짚어서 질문을 드리는 걸로. 네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월 28일에서 바로 3월 4일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쉬었기 때문에 네네네. 미 증시는 쉬지 않았지만은 저희는 좀 쉬어가지고 좀 이렇게 갑자기 넘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3월 이제 4일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또 3월 3일이죠. 그렇죠. 3월 3일. 네, 이때 이제 미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발표되었던 지표들이 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를 좀 자극시키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한번 언급을 여기 질문할 게 있을까요? 네네. 여기서 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이날에 되게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지표인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이제 컨센을 하회했다는 사실보다 세부 지표인 신규 주문이 전월 대비 급락하고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급등해서 시장의 우려를 더욱 자극했다라는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아, 그죠. 예. 네네. 그래서 이러한 세부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더 키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ISM PMI. 네네. ISM 제조업 PMI죠. 네. 네네. 보통 이렇게 세부 지표까지 잘 보진 않는데, 물론 이제 일단은 ISM PMI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ISM이 이제 Institute of Supply Management. 네. 오, 역시 아, 영국대학 출신. 하여튼 이 기관에서 만든 어찌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구매 담당자한테 서베이를 하는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그런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들이나 아니면은 경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해요. 보통은 이제 헤드라인 지표만 주로 확인을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세부 지표인 물가 지표나 아니면은 또는 이 내부에서도 선행격을 가진 그 신규 주문 지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문이 급락을 했으니까는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기로 반영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지표만 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올 수 있지 않나. 그 외에도 뭐 생산, 고용, 뭐 수출, 주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 부분들보다는 일단 당장은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부분이 현재는 신규 주문과 그리고 이제 물가. 이러한 세부 지표들은 ISM 서비스업 PMI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비슷한 지금 세부 지표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네. 신규 주문이 제조업 업황 중에서도 가장 선행하는 지표인데, 그렇죠. 이 지표가 엄청 급락하고 있고 가격 지수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증거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그렇지만 이제 이게 거라고 증거라고는 볼 수 아, 없고요. 증거라고 네, 아무래도 볼 수 없고. 서베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러한 구매 관리자들의 심리, 네, 약간 의견? 정성적인 판단을 이제 지표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드 데이터, 실물 지표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자면은 바로 오늘 저희 촬영일로는 오늘인데 그래서 3월 5일. 3월 5일 증시 역시도 좀 이렇게 주요 경기 지표에 대한 발표는 없었는데 증시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장중이나 아니면 장 초반에 있었던 좀 관세 노이즈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장에서는 좀 질문 사항이 있었을까요? 사실 최근에 이분 빼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게 세계 경제를 관세랑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되게 많이 흔들고 흔들어, 계시는데, 이제 이러한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 같은 현상이 이제 움직임이 오늘 나타났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떤 움직임이었길래 이렇게 되돌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등했던 영역들 또는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 올라갔었을 때 같이 올랐던 영역들이 있었죠. 특히나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급등하기도 했었고, 또 테슬라나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치적인 결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적인 이러한 접점 때문에 오르기도 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금일 증시를 보면은 이제 금융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뭐 소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최근에 트럼프 정부의 행정 정책들이 여러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면서 증시가 하락하기도 했죠.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면은 기존에 했던 정책 스탠스보다는 좀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기존의 트럼프 트레이드에 수혜되는 업종들에 대한 되돌림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좀 선 반영을 해서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이것도 다 어찌 보면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아직까지 뭐
금융 완화 규제에 따른 은행들의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다 이게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베이 지표처럼 이러한 불확실성들을 선반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2017년도에도 약간 TMI가 될 수 있겠지만은 2017년도에 트럼프 당선한 다음에 그때는 소프트 데이터 서베이 지표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와 비슷하게 이제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당시에는 이제 실은 심리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반면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실물과 이러한 서베이 지표들의 괴리가 좀 줄어드는 네, 그런 흐름이 보였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런 노이즈도 여러 이제 이상 현상들, 이상 서베이 지표 딴에서 이상 현상들을 좀 보여준 다음에 향후에 좀 실물 지표들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지 않나. 지금 어찌 보면 다 선 반영과 뭐 우려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장이라서 좀 변동성이 너무 크죠. 예. 네. 하여튼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게 떨어지고 이제 오르고 막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예. 비트코인도 어찌 보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좀 규제를 완화를 하고 밀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맞습니다. 네,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 걸 보니까 네,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이러한 비트코인도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아직까지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게 나온 게 뭐 물론 말은 나왔지만은 영향이 나온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진 부분들은 이런 우려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전망은 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아무래도 그 눈빛이 이제 가지고 계신 자산들에 대한 전망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시황 담당자이다 보니까 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이제 좀 궁금한 포인트들을 제가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뭐 이러한 부분도 궁금하다. 이러한 부분들 지표가 뭔 뜻이냐. 이런 궁금 요인들을 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너무 딥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뭐 전망 이런 부분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시황을 읽으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도 질문을 해주시면은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채원 씨의 질문에 같이 함께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네, 저희 오프 더 마켓 이게 매주 수요일에 촬영을 하고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요. 네네. 일단 매주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일매일 쓰는 시황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마 이렇게 간략하게 포인트를 짚어보고 Q&A 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씨도 뭐 마지막에 한 말씀? 한 주 동안의 시황을 간단 명료하고 재밌게 정리하는 시간이 아닐까, 영상이 아닐까. 야, 물론 이제 영모님께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시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밑에 저희 텔레그램 링크를 달아줄 건데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는 네, 저희가 데일리로 발간하는 이 저희 LS 시황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되게 바쁘게 매일매일 하시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네, 참고해서 함께 좀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